100억 자산가의 꿈, 당신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전 교육을 통한 여러분의 투자 로드맵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진행의 신하림입니다. 마스터 플랜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외 증시를 움직이는 다양한 시장 지표 중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경제와 증권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요. 다양한 자산에 대한 다각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네, 오늘 월요일장이 마감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또 주말 사이에 반도체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또 오늘 시장 개장을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시장은 울퉁불퉁,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함께 짚어보면서 내일의 장을 탄탄하게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보시죠. 네, 오늘 관세 혼란에도 불구하고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며 마감해줬습니다. 코스피는 0.95% 상승하며 2,455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코스피 대비 코스닥은 선전해줬습니다. 1.92% 상승하며 708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지수 상승의 주체는 개인이었습니다. 개인이 1,900억 원 매수 흐름을 확보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외국인이 지난주 목요일에 매수 흐름으로 전환하나 했더니 오늘도 매도 흐름 이어가면서요. 2,500억 원 넘게 팔자를 기록했습니다. 기관도 이에 합세해서 팔자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네요. 네, 코스피 지수기어도 상위 종목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시장의 기존 주도주였던 조선주들이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IMO에서 해운 탄소세를 승인한다는 소식이 이어지자 선박 교체에 대한 수요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에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갔는데요. HD 현대 마린솔루션 6% 넘게 상승 마감해줬고요. 하나오션도 3% 넘게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함께 방산주도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하나시스템 8% 넘게 급등 마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1.28% 강세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요, 외국인이 250억 원 넘게 팔자를 기록하며 매도 우위 보여줬는데요. 개인과 기관이 매수 물량을 담아내주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기어도 상위 종목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3% 넘게 상승 마감해줬고요. 또 오늘 굵직한 바이오주들의 약진이 이어졌는데요. ABL 바이오 10% 넘게 상승 마감하면서 또 시총 3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로 묶이는 우리 AI 관련주죠. 솔트룩스 오늘 22% 넘게 상승 마감해줬고요. 루닛도 마찬가지로 8%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스터 플랜에서는요, 기존의 마스터 종목들을 점검해보는 진행 추적 플랜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또 우리 함께 부의 지도를 그려보면서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투자의 흐름, 돈의 흐름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변동성이 너무나 많은 시장입니다. 혼자서는 투자 플랜 세우기 어려우신 분들 이 코너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투자 우선 플랜 코너를 통해서 마스터님의 킥포인트 투자 강의 들어보실 수 있고요.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의 마스터 종목에 대한 설명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생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현실적인 전략들 모두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스터 플랜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내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희 통신망 내에 들어오시면요. 마스터 플랜의 모든 정보들,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오늘 밤 10시 30분에 진행되는 마스터님의 온라인 라이브 방송 링크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이브 방송 함께 해주셔야 오늘의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생방송 시간 내에 입장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오늘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탄탄한 투자 플랜 세워주실 마스터님 모셔봐야겠죠. 오늘 에릭 마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국내 증시가 또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조금은 위기, 절정의 상황에서는 벗어났다 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또 이런 상승 종목수가 우위를 보이는 반등 장세를 연출하면서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 가늠하기가 또 어려워진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방송 중에 추가적으로 증시가 종목 장세를 연출하더라도 주목을 받고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떠한 것인지 내용들을 준비해 왔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꼭 필요한 정보들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또 마스터님과 함께 자신감 있게 다음 단계 계획을 세워보려면요. 우리가 또 기존의 종목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진행 추적 플랜을 통해서 기존 마스터님의 공략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4월 10일 제시해주신 와이즈넛 보겠습니다. 공략해주시고 3거래일 만에 급등 연출됐는데요. 무려 21%로 수익률 만들어주는 모습이었고요. 계속해서 변동성이 이어지는 이 시장 속에서 두 자릿수로 슈팅 이어지는 모습 확인해보시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 4월 10일 제시해주신 모티브 링크, 당일날 바로 슈팅 나왔습니다. 8%로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아래 LS도 10% 수익률 보여주고 계시네요. 보유 중인 삼성중공업과 YG 엔터테인먼트 현재 모두 굉장히 좋은 수익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스터님, 좀 굉장히 힘든 시장이지만요. 이렇게 타점을 잡아주시고 또 바로 슈팅으로 이어지는 전략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 수익률 표 한번 보면서 상승률 보면서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지난주 목요일이죠. 두 종목 공략을 해서 하나는 당일에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수익 달성을 하는 급등 연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증시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바심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오래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또 마인드를 보여주시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단기간 상승한 종목들도 분명히 좋은 결과이지만 이런 LS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락 장일 때 공략을 해서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고 분할 매수로서 접근을 했죠. 지금 종가 기준으로 9%대, 10%대 상승 구간에 위치를 해 있는데 이렇게 기다렸을 때 증시 반등과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증시가 어려운 흐름은 분명히 맞지만 단기적인 종목들을 공략하는 한편 이렇게 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포트에 담아야 된다는 점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모티브 링크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 현지의 또 공장 설비와 함께 이렇게 또 덩달아서 따라가는 또 관련 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티브 링크인데 4월 10일 이렇게 공략 또 가이드를 드리고 당일 진입을 했죠. 매수가 14,150원 진입을 해서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렇게 또 구간을 높여가는 움직임을 연출했습니다. 14,800원 목표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려운 흐름 속에서도 여유 있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인데 사실 이러한 종목들은 오늘 또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셔야 함께 하실 수 있겠죠. 들어오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챙겨 가실 수가 없으니까 방송 초반이지만 미리 입장하셔서 이러한 부분들 대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적으로 여유 있는 위치에 있고 우리가 짧은 구간을 공략했습니다마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21선 위쪽에서 또 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또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쏠리고 관심을 받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고 정말 테마성 수급 흐름으로만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은 좀 다릅니다. 실적이 받쳐주고 또 말씀드렸던 현대차, 기아차 모멘텀을 가지고 추가적인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신다면은 꾸준히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체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YG넛. 사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미 기대를 가지고 진입을 했다 보시면 되겠고, 차트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그리고 교과서적인 상승을 만들어줬죠. 기준봉 이후에 행보를 하고 다시 한번 돌파함과 동시에 급등을 만들어준 종목입니다. 이 종목 3거래일 만에 21%대 이상 상승을 한 종목인데 우리가 이미 지난 목요일부터 준비를 해왔죠. 그리고 일정 구간 목표가 14,000원이라는 구간을 정해뒀기 때문에 급등 흐름 속에서도 이미 지정해둔 목표가를 가지고 분할 매도로서 이 올라간 수익률을 미리 챙겨두고 추가적인 상승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방향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듯 자세한 종목에 대한 가이드를 팍스통신망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YG넛 같은 경우에 팍스통신망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드렸지만 이제 시작이다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온 거래량이 이전의 거래량을 모두 잡아먹는 의미 있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지금 저항대에서 일부 밀리는 움직임을 하더라도 이전에 보였던 이런 기준봉 행보 흐름이 다시 한번 연출될 수 있는 종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공략하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 또 YG넛 그런 의미에서 들어오시면은 추후에 또 좋은 자리에서 여유 있게 그리고 빠르게 수익을 챙길 예정이니까 지금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에릭 마스터님께서 함께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그리고 팍스통신망에서 단독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모티브링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주로 연관돼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석들 하나하나 발굴해주고 계십니다. 당일 만에 8% 넘게 수익률 잡아내주는 모습이었고요. 또 YG넛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YG넛 거래량이 계속해서 실적과 함께 뒷받침되는 모습 확인해 보셨고요. 이제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때 당일날 팍스통신망 내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20%대 수익률 지금 보고 계신 거겠죠. 지금이라도 함께 하신다면요. 계속해서 이어질 수익률과 상승을 여러분도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통신망 내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저희 마스터 플랜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다면 또 자유롭게 저희 통신망 내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이 팍스 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저희 마스터 플랜의 모든 정보들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오늘 10시 30분에 진행되는 마스터님의 라이브 방송 링크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라이브 방송 또 함께 해주셔야 방금 보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여러분도 챙겨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꼭 통신망 내로 시간 내에 입장하셔서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부의 지도를 또 함께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말이 나온 김에 또 프로그램의 핵심 코너인 부의 지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릭 마스터님께서 시장에서 또 주목해야 할 투자의 흐름을 짚어서 또 가져와 주셨다고 하는데요. 수급이라던가 재료라던가 다양한 추세와 관련해서 키워드를 또 3가지 뽑아와 주셨습니다. 저희는 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럼 오늘 첫 번째 부의 지도 키워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날았다인데요. 정말 이 시장에서 날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4월 동안 굉장히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면서 급등하기도 하고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우리 증시는 오늘 보면은 상승 흐름을 또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우리 증시가 좀 날았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지금 앵커님 옷 색깔을 보니까 아직 우리 증시는 네. 병아리다. 저 병아리인데 같은 병아리군요. 그렇죠. 그 중에서 굉장히 날아오른 섹터는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AI죠. 지금 AI 소프트웨어를 빼놓고는 증시를 설명하기 네.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난주 초반 그리고 중반 부분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앵커님 옷 색깔처럼 AI 소프트웨어도 병아리일지도 몰랐습니다만은 네. 이제는 정말 하늘을 날아올랐죠. 그리고 날아올랐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공간에서 내려올 때까지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부터 노려봐도 충분히 여유 있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날았다 첫 번째 키워드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필요사 AI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필요사 AI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대표적인 AI 관련 스타트업 기업이죠. 그리고 메타가 인수 제안을 했고 거절을 하면서 굉장히 또 주목을 많이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일부 테마성 재료가 섞였다 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다시 한번 정책적인 모멘텀이 부어지면서 관련주인 또 협력사로 부각받고 있는 포바이포 그리고 투자 창업 사업 관련하고 있는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기업들 그리고 종목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뭐 헬스케어 AI 그리고 의료 AI 기기 관련해서도 그렇고 AI가 붙은 재료들은 좀 충분히 또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단기적인 반등 그리고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한 종목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앞으로 증시가 흘러감에 따라서 종목이 선별되어 감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 상승 흐름을 그리고 시장의 주목을 더욱더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야 할 거 없이 이런 AI 관련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AI는 무시할 수 없고 정부 전반적으로 그리고 기업들에 있어서 추가적인 정책들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있겠죠. 계속해서 AI 투자 100조 시대를 언급하면서 모멘텀을 시장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정치 테마주들 그리고 정책주들을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이 AI는 좀 바라볼만 하겠죠. 사실 인물주라든지 뭐 출생 관련 주라든지 최근에 단타 물량들이 출회되면서 주가 자체도 위쪽으로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상승 흐름도 그리고 주가의 흐름도 변동성이 심하면서 공략하기에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이 들었는데 굉장히 반가운 재료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사실 AI 관련주들이 올해 초 뭐 삼성전자 그리고 오픈 AI, 소프트뱅크와의 이런 협력이 부각되면서 굉장히 급등을 하는 양상을 연출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업들의 모멘텀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책 명분으로 모멘텀이 들어왔다라는 측면에서 아직 기업들의 실적이 주가를 받쳐주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현재 관세에 눌려있는 증시에서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 뭐 관련 후보들의 발언에 의해서 주가가 반짝반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종목들에 대한 선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적절한 종목을 선별하셔가지고 굉장히 여유 있는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수익 구간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퓨리오사 AI를 방문하면서 또 AI 관련주들이 정책 테마주로 묶이면서 좀 상승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뭐 시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DSC 인베스트먼트라던가 TS 인베스트먼트는 또 상한가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대선이 50일가량 남은 상황에서 여러 테마 그리고 여러 이슈가 또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죠. 오늘은 AI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정치 테마주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당연히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겠습니다만 좀 워낙 변동성이 큰 테마이기도 해서 적극적인 트레이딩 하기에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라면 내가 이 정책 테마주 관련해서 좀 상승 흐름을 잘 캐치해보고 싶다. 나도 한번 날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통신망 내로 들어오셔서 에릭 마스터님과 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키워드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도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해지도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글쎄입니다. 정말 글쎄요. 가늠이 잘 안 되는데 뭐 어떤 말을 들어도 글쎄 이렇게 한번 반응하고 넘어가라 뭐 이런 조언이신 걸까요? 그렇죠. 뭐 비유하기가 마땅치 않은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앵커님 보시기에 제가 잘생겼습니까? 제 눈에는 글쎄라고 하셔야죠. 아무튼 그러한 잘 거짓말 상황입니다. 못해서요. 반도체 네. 장비 그리고 HBM 반도체 전반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아직 시황적으로 그리고 종목들의 차트 흐름상 글쎄 조금 지켜보는 게 어떨까 이런 의미로 글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아시다시피 트럼프 관세 관련해서 특히 전자제품, 반도체 관련해서 오락가락하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왜 이러나 할 정도로 힘든 발언들인데 어쨌거나 이런 또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국내 증시 관련 종목들 반응을 했습니다. 반등세를 보여줬고 분명히 의미 있는 상승을 하는 그리고 강한 흐름을 연출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종목들의 차트 흐름 뭐 급등한 종목들도 있죠. 분명히 오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저항선에 부딪히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또 강한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뭐 특정 차트를 보지 않더라도 반도체 관련된 오늘 상승을 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차트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부터 반등을 해서 상승을 했지만 위쪽에 매물대, 저항대를 뚫지 못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특정 차트를 보기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황적으로 명확한 개선이 나타날 때 그리고 차트 흐름이 보이는 저항선을 완벽하게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할 때 관심을 가져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증시 대하시는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이 모두 신규 진입만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그리고 기간적으로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고 재료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또 시장도 정말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반도체 장비 등의 품목을 상호관세에서 제외한다라고 말을 했다가 또 완전히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유연하게 관세를 곧 발표할 거다라고 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 시장에서는요, 아이폰이 또 관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이면서 이 애플 관련주들은 또 비교적 견조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또 관세도 문제기도 한데 에릭 마스터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 HBM 시장의 점유율도 또 바뀔 수 있다라는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반도체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대장주가 또 반도체이다 보니까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이 흐름을 잘 이어가서 잘 보유하면서 내가 이런 시점에서는 어떻게 공략해봐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요, 또 에릭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시장이지만 내가 어떻게 반도체주 살펴볼 수 있을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도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 키워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요. 이것 봐라! 입니다. 네, 뭐 앵커님은 이런 말을 보통 언제 쓰실까요?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약간 마음에 안 들 때? 그래요? 이것 봐라! 이런 그런 반응이 뉘앙스인가요? 나오지 않나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키워드를 잘못 가져온 건데 어떤 이유로 저는 가져오신 굉장히 걸까요? 긍정적인 뉘앙스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서 뭐 좀 이렇게 부족한 모습들을 네. 보이는 네. 종목들이었는데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이것 봐라. 이전 같지 잘 않네. 되네? 바뀌었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네. 이것 봐라라는 키워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봐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간 주인공은 바로 웹툰 테마입니다. 웹툰 테마 사실 뭐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카카오 웹툰 같은 부분에서 이슈 혹은 호실적이 나왔을 때에 굉장히 급등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또 이것 봐라 할 정도로 그간 워낙 윗꼬리를 연출하는 테마성 재료 그리고 단발성 상승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런 반면에 이번 시장에서는 이것 봐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겠는데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포착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이런 K컬처라는 부분으로 명명되어서 정책적인 재료가 실린 것이겠죠. 앞서 AI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시장 전반
전반적으로 관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강합니다. 종목들이 일부 이런 관세 유예를 명분으로써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일 뒤에 불확실성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명확하게 개선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종목들의 또 언제든지 차익 실현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점 고려를 하셔야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승 그리고 수익 구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 편히 종목들을 오늘 끝나고 내일 다시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반면에 웹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종목들이 하락 추세를 이어오는 종목들이 많았고 그러한 반면에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했을 때에는 단타에 대한 또 부분이 우려가 되지만 일정 구간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 매물대에 대한 부담이 적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이 적기 때문에 일정 구간 수급이 들어왔을 때 수급의 주체가 주가를 어느 정도 또 의도한 바대로 끌어올리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종목의 추세가 완전히 변했다라고 확신을 갖고 접근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 일정 구간 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고 종목들 살펴봐야겠죠. 오늘 또 굉장히 급등 윗꼬리를 달았지만 장중의 상승 그리고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자, 타코미디어라는 종목이 있죠. 자, 이 종목 역시 아래쪽에서 굉장히 행보를 오래 한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연초에 보여줬던 1월 22일 급등 흐름 속에서 쫓아 들어갔다가 물려있는 흐름을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반가운 거래량과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일정 구간 또 장기 평선이라는 저항대에서 강하게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웹툰 전반적인 정책이라는 명분이 또 추가적으로 반영되었을 때에는 굉장히 오랜만에 시원한 흐름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오늘 들어가서 혹은 내일 들어가서 아직 정리를 못하신 분들은 강한 저항대인 28,750원 부근까지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서 관찰을 해보시고 분할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이렇듯 강하게 밀린 것은 아닙니다.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이전 거래량을 모두 잡아먹고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래량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정 구간 윗꼬리를 마찬가지로 연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매물대를 모두 잡아먹은 위치에서 또 종가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개인적으로 일정 구간 행보하는 흐름이 기회를 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둔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종목들 특히 웹툰 관련된 종목들은 장기 평선 아래쪽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41선, 1년선 부근인 장기 평선 부근에서 강한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부분까지는 상승에 대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뭐 짧은 구간이든 긴 구간이든 종목에 따라서 하락하는 흐름을 가지고 또 수익 구간을 챙겨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해서 웹툰 관련주들도 오늘부터 이런 연이은 상승 흐름 속에서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이니까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은 이번 주 안에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이 종목들 중에서 하나 선별을 해서 공략을 할 테니까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방송 중에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Y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역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종가를 만들어줬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전에 만들어줬던 또 매물대를 모두 소화하는 캔들들을 연출했죠. 그런 측면에서 이 거래량에 좀 더 명분을 둔다면은 충분히 행보 구간, 조정 구간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흐름을 연출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뭐 관세에서도 자유로운 한편 종목들이 정책이라는 모멘텀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공략을 해야만 이 종목들의 강한 흐름을 우리가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좀 참고하시면서 웹툰 관련된 종목들 뭐 오늘 마스터픽 종목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지금부터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공략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장에 이 웹툰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어쨌든 이게 정책 테마주로 좀 묶이면서 관세 무풍지대로 불리잖아요. K컬처라고 하면 사실 또 웹툰 말고도 K팝 산업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K팝과 관련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사들도 우리가 한번 노려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그렇죠. 보시나요? 분명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왜 지금 이 웹툰이 더 유리하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말씀하셨던 K-팝, 엔터 관련된 종목들은 한알령이라는 재료를 바탕으로 이미 상승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 웹툰 관련주들보다 있냐 했을 때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또 예상치를 하회하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연출되는 것처럼 종목들의 자리에서 지금 굉장히 판이한 흐름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쉬운 부분이 웹툰에 있으니까 이렇게 또 시장의 정책적인 모멘텀이 강하게 부여될 때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테마가 되겠죠. 네. 마스터님이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사실 엔터테인먼트사 같은 경우에는 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공략해볼 시점은 상대적으로 웹툰 관련주들보다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서 또 언급을 해주셨듯이 이 웹툰 관련 종목도요. 오늘의 마스터 종목이 아니더라도 팍스통신망 내에서 함께 공략 잡으면서 또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마스터 종목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시장의 길을 찾아가시는데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든든한 길잡이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부회지도 3가지 키워드 모두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마스터 키워드는 뭘까요? 네, 개인적으로 날았다에서 또 골라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렸죠. 이제 날아올랐습니다. 날아올랐으니까 떨어질 때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미 상승한 그리고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 특히 오늘 기준봉이다 할 수 있는 급등을 만들어준 종목들의 기회를 포착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팍스통신망에 계신 분들은 오늘 또 이 종목의 차트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꾸준히 브리핑을 해줬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바로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정책 모멘텀이죠. 정책 모멘텀인데 이미 타이틀이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굉장히 재료가 좋지 않습니까? 정책가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이 국회 빅데이터라는 재료가 참 조화롭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또 이전에 이런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시장이 반응할 때 정말 대장주로서 역할을 할 정도로 주가 흐름도 폭발적인 흐름을 연출할 줄 아는 끼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또 이 종목이 급등을 한 흐름을 포착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회를 줄 때 진입을 해야 분명히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회 내외부의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AI를 활용해서 개선을 하겠다, 환경을 전환하겠다라는 재료를 갖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북미까지 진출을 모색함으로써 국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바로 차트 흐름까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거래량이 동반된 급등이 연출되었습니다. 좀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통상적으로 강한 저항대로 작용을 하는 장기 평선에서 위쪽으로 돌파를 했고 안착을 한 모습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종목 분명히 지금 흐름에서 추가적으로 행보
하고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위쪽으로 단기 25,500원의 저항선까지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판단이 되고, 지금과 같은 시장 흐름이 지속된다면은 추가적인 돌파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된, 그리고 장대 양봉이 연출된 부분을 바탕으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또 공략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주봉 흐름을 봐야겠죠. 자, 주봉상 봤을 때 이 종목 장기 이평선에서의 강력한 지지 구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이 굉장히 급락하는 흐름 속에서 급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아래쪽으로 추가적으로 이탈을 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다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인 또 지지 라인을 바탕으로 여유 있게 상승, 그리고 추가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차트 흐름이고, 오늘 기준봉을 만들어 줌으로써 기준을 정말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 구간 이용해서 잘 공략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와이즈너보다 더 큰 수익 구간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종목 이제 공개를 해드릴 텐데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셔야만 볼 수 있겠죠. 지금 꼭 들어오셔가지고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스터님께서는요, 또 나랏다를 오늘의 키워드로 꼽아주셨는데요. 오늘 마스터 종목으로 가져와 주신 이 종목, 정말 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종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하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이 또 제가 알기로 클라우드 기반 매출뿐만 아니라 지금은 또 AI 사업 확장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다고 해요. 이 성장 모멘텀에 여러분 탑승하셔야겠죠. 게다가 또 국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시장 진출을 글로벌하게 할 거라고 하니까 확장성도 같이 잡은 종목이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종목 자체가 국회에서 사용하는 AI 플랫폼인 거잖아요. 정치와 또 AI, 이 두 가지 시너지를 잡은 종목이라면 또 여러분 믿고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차트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차트 하면 다시 보면요, 또 일봉 차트에서 최근 장기 이평선까지 돌파하는 모습 확인해 보셨습니다. 평소보다 또 압도적인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죠. 급등을 하는데 거래량도 동반됐다라는 점에서 또 굉장히 신뢰도 있는 상승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기존의 박스권을 추가적으로 돌파하는 구간이 나올 거다, 상승 흐름 나올 거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하지 않는 좀 안정적이고 신뢰도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안정적인 지지 라인이 생겼을 때 우리는 지금 공략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도 투자는 타이밍이잖아요. 지금 통신망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받아가시고 지금 노려보셔야지 또 에릭 마스터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수익률 여러분도 함께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가장 주목해주셔야 됩니다. 또 오늘이 지나면요, 내일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 카운트다운 시작했는데요. 어서 팍스통신망내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은 가고 있고요. 이제 2, 1. 네, 카운트다운 종료됐습니다. 조금 전 팍스통신망에서 종목명 단독 공개됐습니다. 네, 받아보신 분들 종목명 예상했던 건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종목명만 안다고 공략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실패하는 사람이 없겠죠. 저희는 종목과 전략 모두 함께 받아가면서 수익률 만들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 플랜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팍스통신망 내로 화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에릭 마스터님이 계속해서 든든한 길잡이로 역할을 해주시면서요, 다양한 종목들 어떻게 공략할지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내가 지금 시장에서 너무 혼란스럽다, 나도 한번 좀 날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팍스통신망 내 꼭 방송 시간 내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이제 저희 프로그램의 또 킥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터님의 킥포인트 투자 강의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에릭 마스터님께서 준비해주신 건요, 단기 스윙 매매 기법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단기로 치고 빠지는 거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관련된 기법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또 여러분들이 정말 100억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 기본적인 것부터 아셔야겠죠?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굉장히 급해지셨어요. 그러면 또 제가 거기에 맞춰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또 잘 아는 이 단기 수익 매매 중에서 매매법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매매를 하든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원칙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리고 분산 투자겠죠. 그리고 포트를 구성하는 것, 섹터를 또 골고루 담아서 시장의 흐름에 대비하는 것, 혹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든지 분명히 본인이 갖고 있는 원칙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그러한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규칙적인 매매가 되지 않는 분들은 손익 그리고 수익 그리고 손절 라인에서의 또 손절 구간이 일정치 않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정말 단순하면서도 객관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부분들이 규칙적으로 됐을 때 여러분들의 매매에 있어서 습관이 될 수 있는 매매법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하면서 객관적인 원칙이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그 종목의 차트 흐름을 예상할 수 있고 전망을 하는 흐름을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또 부분이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준비한 매매법은 황소 매매법입니다. 실전에서 활용하기에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상승 추세를 염두에 둔 매매법이죠. 당연히 상승 추세를 염두에 둔 매매법이고, 행보 구간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포착해서 진입을 하는 매매법입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을 챙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전에서 활용이 유용하기 위해서는 자주 포착이 되어야겠죠. 오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매매법을 활용할 수 있는 차트 흐름이 정말 10개가 넘는 종목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또 주식 종목들의 차트 흐름, 그리고 지수 매매에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요즘 코인도 많이 하시죠. 코인 차트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매매법이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황소 매매법 지금부터 좀 더 알아볼 텐데, 자, 차트 흐름이 나타났죠. 자, 이 황소 매매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깃대 그리고 깃발이 연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이는 차트 흐름에서 여러분들은 몇 개의 깃대와 몇 개의 깃발이 보이십니까? 자, 3, 2, 1 맞추셨나요? 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깃대는 24년 10월에 연출이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준봉이죠. 깃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깃대가 연출된 이후에 행보를 하는 또 깃발 부분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포착했을 때 언제 공략을 하느냐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이 차트 흐름이 깃발에 저항선을 뚫고 돌파를 할 때 진입을 합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진입을 했을 때 상승 흐름을 이용해서 익절을 빠르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큰 틀에서 봤을 때 기준봉 깃발 또 연출되었죠. 깃발 연출되었고, 다시 한번 긴 구간이지만 다시 한번 깃발이 또 연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짧은 구간에서도 보여지고, 내가 잘 포착을 한다면은 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이용해서 또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 주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듯 황소 매매는 단기적으로도 유용하고 중장기적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증시를 대했을 때 하루에도 수십 개의 이러한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적용을 잘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이 기대라고 하는 부분은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어야만 됩니다. 소위 말하는 기준봉이죠. 기준봉은 강한 거래량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전 저항대를 뚫는 강한 양봉이 연출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이 기대의 저항선을 뚫지 못하는 행보 구간을 연출해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유 종목들 방송 끝나고 차트 흐름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 장중에라도 연출을 했던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주 연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깃발 부분은 조정 그리고 행보하는 부분이고 거래량을 좀 체크하셔야겠죠. 이 기대가 연출되었을 때 거래량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든 거래량을 보여줘야 됩니다. 뭐 마른 거래량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행보를 잘 해 나가는 모습을 꾸준히 포착을 해야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마스터픽 종목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도 이 기대가 연출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대를 당장에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행보 구간을 염두에 두고 기다리는 것이죠. 언제까지 급등하는 종목들 쫓아 들어가서 나는 분명히 올라가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 혼자만 남아있는 언제까지 그런 매매를 하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기준봉이 만들어지면 좀 기다리셨다가 관찰을 해야죠. 관찰을 해서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는 이 돌파 움직임을 포착하셔야 됩니다. 자, 황소가 나왔죠.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바로 그 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급등 돌파 흐름 속에서 이 부분에 우리가 포착을 해서 진입을 하셔야겠죠. 진입을 해서 통상적으로 이후에 상승 기대 구간은 어느 정도이냐 궁금하실 텐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전에 기대 부분이 다시 한번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또 진입했을 때 목표가를 잡기에도 용이하다라는 측면이 있겠죠. 자,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매매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만약에 진입을 했다라는 가정을 한다면은, 자, 이렇게 급등 이후에 우리가 원하는 패턴이 나오려면은 상승을 해야겠죠. 그렇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내려온다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100% 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원하지 않는 흐름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돌파 이후에 진입을 했지만은 반대로 내려왔을 때 이 매매법의 손절 라인은 바로 이전 저항 라인입니다. 자, 그 말인즉슨 손절 라인은 짧고 기대할 수 있는 수익 구간은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부분이겠죠. 손익비가 좋은 매매법이다. 그리고 기본이 되지만 굉장히 여러분들이 자주 그리고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 자, 지금부터 이 차트 흐름을 이용해서 또 히든 종목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종목이 바로 오늘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입니다. 함께 또 알아가실 분들은 방송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방송 이후에 전략 공개하겠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황소매매 이해는 됐지만 내가 혼자 전략 세우기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 통신망 내에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오늘 히든 종목도 함께 공개해 주셨습니다. 이 히든 종목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에릭 마스터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